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국민의힘의 105명의 네. 국가 반역 세력 다시 한번 사진 좀 볼까요? 한겨레가 칼라로 실었던데 칼라 사진 한번 보죠. 칼라 사진. 네. 저는 저자들을 보면요. 네. 그 동안에는 뭐 매국노 정도로 제가 봤어요. 뭐 그냥 나라의 이익도 팔아먹겠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매국노를 지나서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저희 사진은 저희 그림은 좀 내려주세요. 잠깐만. 네.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까지도 정당화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저기 눈에 들어오는 제가 대표적인 사람 몇 명만 볼게요. 네. 권영세 사람 맞습니까? 그리고 김재섭 도봉구민표 받은 거 맞아요? 김재섭 네? 의원. 김용태 경기도에서 젊은 정치하는 사람 맞습니까? 김성원 수해망원 지금 또 망동하고 있죠? 예? 네. 김정재 뭐 원래 저 기대가 없는 인간이고 배현진 박정훈 저자 사람 맞습니까? 박준태 제가 박준태 저희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하는 날 당사로 도망갈 때 제가 소리 지르다가 박준태 너 정신 차려 제가 소리 지르다가 제가 목이 다쳤는데 예. 박준태 얼굴 제가 기억하고요. 박충권 권력의 앞잡이 배준영 신동욱 그 양심 갖고 앵커했습니까? 박정훈 TV조선 앵커 그 양심 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썩지. 신동욱은 심지어 토요일 날 대통령 그 내란숙의 담화가 진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게 진솔한 겁니까? 그리고 5.18 주범 임요한 임리자 이미자 정말 저 이미자 목소리 들을 때마다 국민들이 아마 경계할 거예요 진짜. 네. 매일 소리 지르기 때문에 국회 와가지고도 회방만 놓고 주호영 주진우 조정훈 조은희 명태균 측근 조은희 그 서범수 유영아 윤재옥 당신들 유상범 네. 뭡니까 진짜 조경태 참, 이 정말. 면면을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란 편든 역사의 죄인 105명 이렇게 정말 역사에 남을 겁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제목을 달아놨는데 그런 얘기도 있다고요. 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 노래처럼 105명의 이름을 넣어서 제가 노래 작사 한번 만들자. 할게요. 제가 작사 한번. 진짜 네. 뭐 그 조선을 빛낸 그 100명의 위인들 예, 그 한국을 노래 저도 빛낸, 어릴 때 예. 많이 불렀던 기억 나는데 그러니까 저 나라를 팔아먹는 저 105인의 역적들에 대해 가지고는 네. 저 정말 노래를 불러서라도 기억을 평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은 네. 정확하게 박희영 용산구청장 권영세 국회의원 그 모델을 삼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네. 박희영 구청장 사법 처리 받았습니까? 정치적 책임 졌습니까? 계속 자리 지켰죠. 국민의힘은 탈당했지만 지금도 네. 용산구청장으로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용산구 축제 갔다가 네. 사망했는데 관할 구청장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았고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공천한 권영세 네. 용산에서 다시 국회의원 됐습니다. 박희영 권영세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 시기만 넘기면 네.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또 국회의원 해먹고 대통령도 끝까지 해먹자. 야, 또 앞으로 대통령 우리 정당에서 나오기 더 힘들어.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더 해먹어야겠다.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참 뭐 진짜. 105명의 이 국회의원들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고요. 국민 주권자인 국민의 이 뜻을 받들지 않는 국회의원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성서 하나만 네. 좀 이용해도 될까요? 성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고모라, 성이 예. 나오는데요. 의인이 50명부터 딜을 합니다. 50명, 아, 45명, 40명 맞아요. 하다가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최후에 끓이다가 의인 10명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벼락을 맞아서 망했거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저 105명의 역적들이 저 역적이란 말을 써도 무방합니다. 와서 반박을 해보세요. 네. 역적에 대해서 반역에 동의하고 내란에 동의하면 역적이죠. 국민에 대한 역적인데 저 105인의 역적들이 불벼락을 맞아서 저는 망할 것 같거든요. 그 불벼락은 어디서 오는 불벼락이냐? 네. 물리적 불벼락이 아니고요. 음. 국민들의 불호령, 국민들의 꾸짖음, 네. 국민들이
정신 차리게끔 해줄 겁니다. 음. 근데 그 아마 국민들의 그 불벼락은요. 저도 맞아본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 알량한 권력 누리고 그 알량한 배지, 그 알량한 본인의 이권 하나 지키자고 나라를 위험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저런 사람들은 정치를 해서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뭐 사람 자격도 전 없다고 보지만은 누군가를 대신할 네. 누군가를 대신하는 일을 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라는 거를 이번에 저는 완벽히 입증해냈다. 네. 그래서 전 이번에 뭐 표결 무산되고 한 게 굳이 의미를 찾자면은 저 역적들을 아. 완벽하게 걸러냈다. 아. 저 반대로 얘기합니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네. 저 그 세 분은 정치도 하셔도 된다고 봐요. 세 분은 더 열심히 뉘우치시면서 정치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 김의겸 전 의원님이 네. 페북에 글을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긴 문안인데 짧게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검찰이 온다. 한강 소설의 소년이 온다를 살짝 베끼며 지금은 검찰이 온다로 규정할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낚아채서 긴급 체포하는 솜씨를 봐라. 윤석열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광석화란 딱 이런 때 쓰라고 있는 말이다. 한동훈 한덕수의 2차 친위 쿠데타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은 검찰의 힘이다. 네. 제가 좀 중략은 했는데요. 뭐 어쨌든 뭐 이 또 한동훈의 장인과 또 지금 이 특수본 이 뭐 박세현 검사장의 또 부친과의 뭐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검찰이 또 권력을 가져가기 위한 네. 그런 하나의 큰 그림으로 또 가고 있다. 그렇죠. 빌드업으로 볼 수도 빌드업을 있어요. 하고 있다. 아니 근데 그런 한동훈 얘기를 하는 대표 거죠. 그 당중앙께서는 네. 지금 뭐 본인의 당 게시판 논쟁은 정리가 된 겁니까? 음, 아니 게시판도 정리를 그건 못하는 아예 당중앙이 사라졌네요, 지금.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게시판도 정리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다고 덤비는지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까부는 딱 그 상태로 저는 진단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나라가 너무 좀 어렵고 특히 지금 국지전까지 생각을 했다.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까지 논의가 됐다는 거 아닌가? 합참에서 막아서 결국에는 안 됐지만 만약에 그게 일어났다면 그때 당시에 바로 비상계엄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야당이 싫다, 야당이 밉다, 예산 잘 안 된다, 누구 탄핵한다 이렇게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계엄 문건을 어제 추미애 의원이 공개까지 했어요. 지난달에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은 김용현 장관 비롯해가지고 그 충암파 라인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계엄으로 한 번에 뒤집으려는 생각을 해온 거 아니냐. 아니 그 의심이 더 예. 뒷받침되는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내란 수계 발언 중에 제가 참 기가 막혔던 게 내란의 이유를요. 뭐 처음에는 야당에 대한 경고라 그러더니 이제 말이 바뀌어가지고 절박함에서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절박함.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갈수록 더 절박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2차, 3차, 4차 계엄 계속 하겠다는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나의 절박함. 내가 너무 절박해서 네.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그러면서 걸로 느껴져요. 본인의 말을 믿어달라? 아니 윤석열 말을 믿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본인도 본인 말 못 믿을걸요?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달라가지고 아니 기억을 못 하는 거 아 같아. 그러니까요. 술 먹을 자기가 때 뭐, 마음 다르고 자기가 뭔 말했는지 기억을 네, 못 하는 숙취 거. 때 마음 다른 게 윤석열 아닙니까? 음. 또 김건희한테 혼날 때 마음 다르고 김건희한테 이쁨 받을 때 마음 다른 게 윤석열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봤는데 누가 윤석열의 말이값을 믿습니까? 내란 수괴범인데.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쭉 아니 잠깐 하나만 더. 어. 아니 마약을 투여한 범죄자가 마약 범죄자 예를 마약을 투여한 범죄자가 경찰에 와서 앞으로 저는 마약 투여를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2차 투약은 없습니다. 그놈 나가는 순간부터 투약해요. 그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뭘 계속 믿어달라는 하면서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이 좀 이상하긴 했잖아요. 이상해요. 근데 계엄령을 선포할 때도 민주당이 막 이상한 짓을 해서 마약 천국이 됐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다 들었잖아.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진짜? 네. 아니 뭐 민주당이 마약을 민매했습니까? 뭐 코카인을 제조했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마약 천국이 됐다. 아니 나 진짜 이게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빨리 정지해야 돼요. 빨리. 네? 아니 그러니까 조금 모자른 줄은 알았는데 야 이렇게 무대뽀로 이렇게 이런 짓을 저지를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하면 아니, 지금 그리고- 가스통 메고 있는 거랑 똑같아 지금. 아니 인질들한테 계엄을 저지르고 가스통 메고 있는 나도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니까 없죠. 논리도 없고 그냥 일단 승질 나니까 그냥
야 승리 나니까 다 이번에 싹 잡아들여 이것뿐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근데 아까 그 문건 말씀에 좀 이어가면 결론은 추미애 의원의 폭로를 통해서 나온 그 문건을 통해서 봤을 때는 결국 김용현이 어떤 지금 내란의 준수교로서 일을 했는데 네. 국방부 조직을 도움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국방부 차관도 모르고 하니까 방첩사, 그러니까 충암고 후배라고 하는 여인영, 그 지금 여인영 사령관의 조력을 받은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방첩사 안에서도 일부 팀을 갖다가 이제 본인의 이 쿠데타 음모에 가서 기획부터 실행까지 그게 다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김종대 듭니다. 전 의원이 얘기하는 방첩사 내 비밀 조직 아닙니까? 지금도 보좌를 할 수 있어요. 문건을 만들어서 이 계엄 문건에 계엄 해제 결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냐? 그것까지 검토했잖아. 거부권이 없죠. 헌법에 안 적혀 있으니까. 없는 걸 검토하면 뭐 합니까? 참.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